네, 2021년 8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교육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전교조 사학침투법 통과시켰다. 창의성 교육 주기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는 뒤로 미뤘지만 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힘당이 대폭 고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절대 다수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립초중고협회 윤남은 회장은 국회에서 사학 주기는 사학법 철폐하라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학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다. 사학 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도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이제 공영화가 됐죠. 공립화돼가는 학교가 돼버렸죠.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평가해서 국가가 인수하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교육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민주당을 위한 짝짝꿍 의견을 내줬습니다. 당연히 사립 초중고 협의회에서 의견은 다르죠. 그쪽 관계자들은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게 된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거부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가장 큰 변화는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교사를 뽑을 때 자기 스스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각 교육청에 교사 선발을 위탁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립학교 교사는 각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뽑지 않습니까? 그 시험 보는 날 같은 과목을 사립학교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 시험 봐서 그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뽑아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가서 내년부터 이러한 교사 선발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주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지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받는 등록금 갖고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요. 또 정부가 가끔 사립학교에 그 등록금을 많이 못 받도록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줄이겠다는 거죠. 돈은 더 못 받게 하고 그 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지금 공립학교도 학생이 자꾸 줄어서 교사를 안 뽑고 있는데 사립학교들은 이 법 통과에 항의해서 교사를 당분간 안 뽑을 거니까 교사 되겠다는 사람들 취업난이 심해질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임용절벽이 확산된다. 그리고 이 법 통과로 각급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그걸 공립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격으로 올려야 됩니다. 현재 공립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학부모 중심으로 된 기구가 심의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학교 회계 예산을 이들이 살펴보고 여기서 통과돼야만 이사회가 확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결산 결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심의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나 그 관계자가 아니라 학부모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교가 뭐라 그럴까 좀 파편화되는 거죠. 이걸 민주화라고 받아들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민주화 맞습니다. 근데 민주화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이게 저희 오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학교장이나 교사 또는 교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교육청은 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 처벌권을 교육청이 가져가는 거죠. 이걸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사학의 임원 취소를, 임원 승인,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은 사학강탈법인데, 사학강탈법입니다. 근데 학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세운 사람은 돈만 대고 학교법인은, 학교 운영은 공공기관 정부가 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게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민주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드렸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국민 역할을 하려면 일정한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국민이 될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국민들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무를 집니다. 국민에게 부여된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나라를 운영할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민주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주권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은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내 권리로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의무를 교육의 권리로 표현해놨습니다.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권리가 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의무를 부과했어요. 교육의 의무는 뭐냐? 교육의 권리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 의무교육은 내가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거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거, 국민으로서 필요한 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무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끌고 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학부모가 이제 교육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교육의 의무로 된 교육은 민주국가에서의 시민을 만드는 교육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각 부모들이 하고 있죠. 둘이 합세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교육법은요, 우리 8조에서 모든 국민들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교육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중학교의 상당수는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가 해야 될 교육을, 의무교육을 사립학교가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큰 모순입니다. 이번에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정부가 다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면 아까 사립초등학교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사립을 다 인수해서 공립화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사립학교는 뭐냐? 사립학교법에서 정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 범위를 만들어서 세운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범위는 사립학교만을 설치, 운영, 경영할 목적으로 만든 그런 법인입니다. 그 의무교육은 공립학교가 해야 되는데 왜냐? 민주사회를 끌고 나갈 국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니까 그 교육은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동일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립학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를 사립중학교가 많이 떠맡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을 넘어선 그 이후의 교육,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은 끝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다나만 창발력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개발해야 되니까 그때 교육은 다양해야 됩니다.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창의성이 있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재는 어떤 방법으로 키우는지 좋은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한 인재는 누가 잘 키울지 잘 모릅니다. 국가가 잘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잘할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든 학교법인 사립학교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운 국립대학이 있죠. 쉽게 말하면 국립학교 많잖아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도 국립학교고,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국립학교는 옛날 우리 왜 공립학교 많죠? 지금도 많잖아요. 경기 경복 다 그런 것도 공립학교였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배제 뭐 이런 거 사립학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두면서 각자가 다 인재를 키워보라고 해서 좋은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경쟁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사립교육기관 이 서로 경쟁하면서 인재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생각하지 못한 인재를 사립학교가 민사고 같은 경우, 상상고 같은 경우 딱 그런 경우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이념으로 우리가 사람을 키워보겠다 해서 더 좋은 인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사립학교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면 점점 획일화된 교육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의 방침, 지자체의 방침에 맹종하는 시민만 만듭니다. 맹종을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야 창의성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선택의 권리를 뺏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못 배운 게 한이다, 가방끈이 짧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방끈 길어봐야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만 안 되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학교를 못 가서 졸업장이 없어서 그랬다라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졸업장만 가졌으면 더 유리했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할 때 누가 부정하게 됐다 하면 시비가 일어납니다.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그런 경우 사학은 어떡합니까? 공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입학시킬 수도 있죠. 기여 입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영미권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인데 왜냐? 사학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만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돈으로 받습니다. 그럼 많은 돈을 받아갖고 자기네 이념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정입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부가 이제 두드려 잡으면은 사학은 차츰 공학이 돼버리죠. 공립학교가 돼버리죠. 정부는 정부학교만 잘 키우면 되는데 너희가 이거 잘못했어, 뭐 학교장 처벌해야 돼, 처벌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학에 개입하게 되면서 사학의 공립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는 사학은 처벌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꾸 공학의 제도를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업법 개정안이 그런 거죠. 교수 뽑는 거를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니들이 받아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장을 선거로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니까 원래는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이 정치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쪽 정당이 계속 우세하게 되면, 한쪽 세력이 우세하게 되면 다양성이 상실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큰,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큰 암적 존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노총하고 전교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이 두 조직이 대한민국을 이념 과잉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교조는 주인이 없는 학교, 쉽게 말하면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에서 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쪽 교사들이 다수니까 밀어붙이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는요, 좀 다른 경우지만 과거 일본이 자기네 제국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국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교토, 경도, 도호쿠, 후쿠오카 만들고, 대만에는 대만, 그 다음에 조선에는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죠. 자기 제국주의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전교조가 각급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 전교조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게 문제죠.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창의성을 상실하고 한쪽 이념만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일제가 제국제약을 만들어서 경성제대를 만들어서 자기네 제국주의 이념을 전파할 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이거는 아니다, 저항할 방법을 찾자 그래갖고 밀립 사립학교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차피 사학으로 더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사학은 뭔가 잘못되고 갈 수 있을 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제국대학을 만들 때 경흥대학, 게이오라든지 와세다 같은 사학을 만들어서 같이 경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민주당 정권은 사학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양성해야 되는 교육을 획일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학의 독창성, 고유성을 죽여가는 거죠.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전교조에 대항하는 것은 그나마 온화가 있는 사학이 해왔는데 사립학교 운영에 교육청이 다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리면 사학도 전교조가 창궐하면서 한국 교육은 원사이드가 가게 되죠. 미래가 좀 암울해지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교조 활성화법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은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얘기했는데 교육은요 사실은 일방적인 겁니다. 왜? 어떤 뭔가 깨우친 사람이 그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국민교육을 넘어선 거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창의성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비민주적입니다. 군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해서 여러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로만 가게 되면 그게 공산주의식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학도 두고 국립학교도 두고 공공학교도 두고 이렇게 경쟁시키면서 다양성을 그나마 유지하는 건데 사업법 개정으로 거의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도록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 수월성 교육이라고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요 똑똑한 따로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얄미운 짓을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 중에 또 특별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어쩌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재능이 좋으니까 따로 교육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걸로 하려면 역시 사학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미 계통에서는 국립대학도 있지만 대학을 되게 사립 위주로 운영하면서 니들 맘대로 각자 키우라 그럽니다. 어떤 게 좋은 인재를 만들지 모르니까. 옥스퍼드 맘대로, 케임브리지 맘대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맘대로. 근데 서로가 이제 상대를 경쟁자를 의식하니까 비슷비슷해져 가긴 하겠지만 각자만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쭉 이렇게 만나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교육은 잘 받아들는데 좀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념만 바꾸면 전교조가 많은 학교가 그런 사람을 키우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전고조의 후원을 가깝죠. 후원하는 민주당 권력과의 투쟁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류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인민독재로 가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정권이 끝나가니까 다수를 믿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대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 칩시다. 그러면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격렬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대선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혼란으로 갈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사학법을 그때 가서 뭐 고치거나 하는 것도 어렵겠죠. 계속 투쟁적으로 갈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운동 세력하고 그 반대 세력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탁탁 더불어민주당이 놓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들 중에 중심 세력은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끌고 가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다수 쫓아가는 거니까 문제고.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썼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실 거예요. 아마 재난지원금 나오는 게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씩 무너져가고 다양성도 잃고 미래의 인재도 잃고 창발력도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당 정교조 사학침투법 통과시켰다. 창의성 있는 교육 죽이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통과시켰지만 뒤늦게라도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